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이 아니라 뭐죠? 추석인데요. 한가위 풍성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래는 항상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 서프라이즈로 다음 주입니다! 뭐 이렇게 급박하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를 두고 한 2주 전에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예요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시간에 1000분 넘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참 기쁩니다. 자, 지금 제 옆에 계신 무국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휴 즐겁게 잘 보내셨어요? 그냥 서재에서 책 썼습니다. 책이요? 3일 만에 책 한 권 만드냐고. 아니 선생님 왜 맨날 책을 쓰세요? 그래야 내가 정리가 되지. 시장 상황이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리고 평일날은 요새 책을 쓸 수가 없어. 정리가 안 돼. 뭐, 사람 만나야 되고, 방송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러면 3일 만에 책 한 권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에 훈련해서 그냥 3일 동안 서재에 파묻혀갖고 쓰면, 근데 이거는 정식 책이 아닙니다. 부록. 저 잠시만요. 머리 한번 찰랑. 왜냐면 아파요. 죄송해요. 소리 났죠. 저희 제 방송 보시고 제 책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선생님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그 책에 대한 부록을 사흘 동안 열심히 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부록의 의미는 이제 변동성이 크고 종목 선택에 따라 결과물이 다를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뭐 3년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한 1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뭘 생각해야 되고 경로 의존성. 그러니까 이게 꼭 미로 찾기 같아서 내가 종목을 갖고 그래서 1도 각도 틀릴 때마다 세상이 착착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생각하는 어떠한 화두는 없을까. 그래서 어떤 화두가 나오면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이런 길찾기 안내문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부록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각했던 거 거의 제가 페이스북에 그냥 그동안 정리한 그니까 이런 거 있지. 이것도 무슨 그 병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저장해 놓는. 데이터. 거기가 그럼 데이터 센터네요. 무국 데이터 센터. 나만 보기 저장병. 그러니까 그거를 다 소화를 못 하는데 지금 한 3일 동안에 1년 동안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한번 딱 훑고 그걸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복잡계 시각으로 이렇게 교통정 이렇게 하는 그 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록과 한 7, 80페이지 정도? 부록은? 그러면 그 부록을 위해서라도 이 책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우리 프리티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썼어요. 그쵸. 거버넌스. 이거는 우리가 투자할 때 거버넌스 모르면 뭐라 그럴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간에 그 요동을 치는데 다 당해서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5대 그룹, 6대 그룹인가 중요한 그룹만 원래 그 전체 그룹 했더니 이 책이 그 추판사 사정이 잘렸어요. 제가 진짜 정말 죽어라 해서 10대 그룹 딱 써놨는데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뺀지만 왔어. 너무 크다고 너무 많다고 책이 두께가 이렇게 된대요. 양장본 막 이래서 이게 5대 그룹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책 소식 나오면 전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림 다 뺐대요. 그림 오마이갓 진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보면서 분명히 저 같은 분들은 뭐야 왜 그림이 하나도 없어 하실 거거든요. 이게 설명을 위해서 그림을 많이 넣었는데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줄였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선생님께서 추가적으로 뭘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 통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두꺼워도 좋아요. 10개 그룹 다 해주세요. 기다리세요. 다음 건이 또 나갈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안 돼. 카페에 그림 올려주세요. 정시호님, 저희가 그림도 선생님께서 뭐 그런 것들 올려주실 거지만 이거 관련해서 좀 저희가 후속적으로 준비되는 거 있으면 전달을 해드릴게요. 저희도 아직은 좀 잘 몰라요. 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 함께 하시고 계신데 오늘은 평상시랑 좀 다르게 방송은 우리가 좀 이렇게
물론 방송도 라이브잖아요, 선생님 우리. 사실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가는데 선생님 앞에 봐주시고 제가 소개해드린 걸로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이게 시각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 방송도 원래 생방송이에요. 거의 이제 청취를 안 할 뿐 저희가 뭐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그 추가적인 자료나 이런 것도 선생님께서 카페에 올려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오늘은 질문 위주로 가.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일단 언뜻 봤는데 아까 2천 깨진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 사실 이게 불안하잖아요. 대외적인 변수도 그렇고. 2천이 깨진다. 아니다. 하반기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데 좀 아니, 간략하게 어떻게 보시나요? 2000이 깨지려면 요건이 있지. 삼성전자. 삼성전자, 오만전자 거의 깨야 되고 4자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환율이 1,400원까지도 아니에요. 그냥 1,500원 정도 치고 나가는 거의 뭐 컨트리 리스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 급격한 공격자가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쇼플레이들이 공격자. 그 전 알아요. 선생님 공격자 머리 떠올랐어요. 뭐 누구? 정은이. 강력한 핵무장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구구절에. 핵실험에도 2천 안 깨져.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핵심하는 순간에 또 반대로 급등하는 방산주나 원전, 핵 관련된 종목들이 커버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방산주가. 그러니까 핵실험해서 움직이는 게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지수를 건드린다 한 30 정도 30포인트 정도 건드릴 뿐이지. 이거를 뭐 100 이상 부러뜨리는 뭐 200 정도 가려면 지금 거의 300포인트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 유튜브에서 뭐 2천 깨고 난리치고 하는데 금년은 없어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나는 진짜 또 전쟁 하나 터져야 돼. 근데 선생님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보고 이성희님이 주식 5천 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건 나는 그냥 4천 넘는다 정도. 5천까지는 아니고 MSCI 선진국 지수. 근데 그거는 2025년 이후로 봐. 2025년? 먼저 선제적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고 그 사이에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누구 쪽이든 이제 휴전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야 니네들 서로들 다치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만해. 싸우지 말자. 그러면 다음 정권이 들어가야 가능할 것 같거든. 아 그래요? 그때 이제 현 정부 색깔이 가든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든지 뭐 이런데 그때쯤 돼야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게 네. 그냥 박스피. 박스피. 근데 선생님 박스피는 사실 전부터 좀 있었어요. 항상. 그쵸? 저 옛날에 매경했을 때 그때 항상 얘기할 때가 박스피입니다. 뭐. 그게 7년 간 적이 있었어. 이번에도 좀 그렇게 갈 거다? 3년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2300에서 2600 이 300포인트를 3년 이상 가면 어떻게 했어? 답답하죠. 근데 그 중에도 또 주도준이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종목 찾기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그 내 포트의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로 되니까 이런 차별화는 더 극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새 뭐 겁주는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 건 봐야 돼. 우리도 유튜브지 참. 아니 선생님 지난 방송에 어. 제가 편집하느라 어. 보셨어요? 선생님 갑자기 그 정은 씨가 이렇게 다이다이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삐 소리 넣고 선생님 막 말씀 중에 그 시발점 말씀하셔가지고 저 동공지전하는 거 나가고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일진다이아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일진다이아 고견 부탁드려요 라고 써주셨는데 중마전님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서머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일진다이아 1년 자요. 뭘 봐 보긴.
일진다이아 고견 부탁드립니다라고 두 분이 지금 막 빠르게 탁탁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종목은 사서 시간 여행 가능하니까 아직 시동도 안 걸고 수소법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그 현대로템을 17,000, 27,000 마음의 보합이라고 그랬지. 얘도 그냥 1년 동안 움직이는 변동성 마음의 보합. 가격으로 얘기할까? 가격으로 그럼 얘기할까? 너무 좋죠. 일진 아이솔루스는 7만 원까지가 보합. 7만 원. 이런 것들은 움직이면 갑자기 그냥 상한가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 전에도 갑자기 그냥 뭐 20% 급등했다 꼬리 달리고 그때 팔았다 다시 샀다는 분도 계시는데 맞아요. 이런 종목은 그냥 일본 보지 마시고요. 그 일진 다이아는 제가 그냥 월봉의 선으로 그래프상으로 한번 마디를 잡는다면 지금 21,000원이거든. 그러면 3만 원 전까지는 산다. 근데 선생님 아까 7만 원 마음의 보합. 일진 하이솔루스지 그쵸. 그거는. 일진 다이아는 3만 원까지 마음의 보합. 이 종목이 최고 고점이 7만 원이야. 일진 다이아가 난 이건 뚫을 것 같아요. 뚫을 것 같아요. 근데 3년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수소 관련된 게 뭔가 좀 진척을 보여줘야. 그게 타켓이 목표가 2030년인데 지금 뭐 수소 펀드나 수소 에너지나 수소 전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개되려면 현대차가 발동을 걸어줘야 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현대 로템이 발동을 걸어줘야 돼요. 현대 로템이. 그러니까 발동 걸렸는데 무슨 또 발동 걸려? 2단계 발동이야. 지금 1단계 상승 후에 좀 쉬어가는 실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27,000에서 35,000에서 좀 한 6개월 정도 새로운 수주가 없으면 좀 이렇게 급등하면 옆으로 가게 돼 있거든. 맞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갔다 해서 다른 부분에서 터져야 돼. 레일 부분이나 뭐 수주를 막 또 다른 나라에 사오나. 근데 에코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성 회장께서 수소를 절대 안 놔요. 왜 안 나올 것 같아? 왜 안 나올 것 왜일까요? 같아? 수소를 미래 먹거리니까. 잡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 정의성 회장님도 인정하십니다. 이미 전기차는 테슬라가 잡았다. 그 오니를 이길 자신 없다. 전 세계로. 그러니까 그거의 추격자로서의 그 전기차는 하겠지만, 그거를 엎을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모든 세계 상황에서 수소 발전 에너지나 수소 연료 전기가 한 축을 일구고 거기에는 현대차 그룹이 온이원이 되겠다. 수소 시대. 그러면 그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프라를 깔아야죠. 법부터 바뀌어. 법부터 바꿔야지. 맞아. 그러면 국회가 바뀌어. 국회가 바뀌어야 되고 그거 관련된 법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언제입니까? 2년 후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무세요. 그리고 3만 원, 21,000원에서 3만 원 전까지 계속 생기는 대로 우리가 주로는 국회일을 열심히 하셔갖고 사 모으세요. 그러다가 얘는 3만 원부터 7만 원 사이가 트레이딩 구간이다. 그리고 7만 원을 넘어야 진짜인데 그거는 내 생각은 내 그림은 이거야. 뭘까요? 그 현대로템이 거의 5만 원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 발전소, 에너지, 부울경의 에너지가 지금의 한 두세 배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사우디 네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트램이 이제 간다고 수주 막 나오고 그래서 제2의 중동의 붐이 나오고 이런 미래 지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용산과 여의도나 이런 걸 지하와 어떤 면에서는 지하 도시라고 표현하겠어. 그냥 이 3층 단에 철도, 차, 그 다음에 사람 트랩 이런 구간에 연골고리가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진짜 UAM이 떠다니고 막 한강에는 수소 유람선이 떠다니 이런 이게 이제 현대 로템 사이트 가면은 그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이게 대충 2030년에 현대차 그룹 모빌리티의 모델 케이스거든. 그때쯤 되면 이제 잠실에 100층짜리 2개 서 있고, 현대 오토에버 사옥에는 50층짜리에서 모빌리티 센터가 들어가고, 그때쯤 다음 정권 차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은 아주 그냥 열심히 하실 테니까 이 연속성을 이런 게 모두 삼박자가 맞으면 속도를 빨리 낼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현대로템 갖고도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잖아요. 27,000원을 뚫기 전까지는 주무시라고 하는데 그 말뜻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중간에 다 내렸는데, 내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메일을 제일 많이 받은 게 그런 분들이 여기서 욕하고 떠나시고 다시는 안 들어보다가 나중에 3만 원 넘으니까 후회된다고. 근데 그걸 내린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도 사도 되냐고 질문했을 때는 뭐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 권해드린 게, 그러면 현대로템 갖고 못하셨으면 일진 하이솔루스나 일진 다이아 갖고 그 다음 단계를 하시죠라고 대답을 해드렸어. 네네. 그게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인 에너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것들의 결론은 수소 에너지를 산업화시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오징어 설계로 새로운 먹거리. 그러니까 전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BBIG라고. BBIG.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의 게임이,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이 햄버거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면 현 정부하고 다음 정부의 연속성이 있다면 햄버거 나올 게 뭘까 할 때 저는 거기에 수소 에너지 발전은 분명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소 충전이나 원전, 그 다음에 방산, 이런 것들이 한 축을 이룰 것 같거든. 근데 선생님, 마가렛님이 일진다이 IR 담당자가 수소로 보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9월 6일 통화했습니다. 아이고, 그 IR 담당자한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걔네들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IR 담당 암만 높아봤자 대리급, 과장급, 차장급이야. 그리고 주가 떨어졌다고 가장 불쌍한 애들이 IR 담당자야. 그걸 걔네도 모른다? 전화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결할 때 그 회장님하고 연결됐으면 해. 최 회장님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의 머릿속 생각이 중요하지. IR 담당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월급 받고 그냥 앵무새같이 떠드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그쪽 회사 담당자가 우리 주식 사지 마세요 하면 그거 사도 됩니다. 그런 얘기 많아요. 이 회사 사람들이 자기 주식 사지 말라던데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내가 아는 사람 KG 다니는데 KG 주식 사지 말라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현재 노출된, 지금 이 그림이 현재 노출된 그림 같고 그 직원급, 차장급, 부장급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정부의 정책 방향성, 세계적인 에너지원의 어떠한 흐름. 지금 앞으로 전에는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이 왜 형성돼? 유가의 고가나 천연가스, 우크라이나, 이게 트리거가 됐잖아요. 앞으로의 트리거는 여러분들 네옴시티가 어떻게 가동이 될까요? 그 에너지원을 어디서 쓸까요? 이 사람들이 석유에 생산하고 전 세계에 석유를 파는 1등 사우디가 왜 네옴시티를 만들어갖고 이상한 짓을 할까요? 미래 100년 먹거리를 다른 걸로 만들려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는 아직은 믿지는 않지만 석유가 고갈되거나 대체됐을 때 다른 에너지원, 그 다음에 다른 거, 그게 원전, 수소, 발전 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의 대체 에너지가 이 중심축이 이동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10년을 좌우할 겁니다. 그런데 그 10년 좌우하는 그 주축에 우리나라 6대 그룹이 방향성을 결정해서 수소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거 미쳤다고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수소 연맹 만들어 보니 법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 따라오는 그 갭을 메꾸는데 2, 3년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직원들한테 왜 물어봐요? 위에 방향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그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허순이 님이 또 응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IR 담당자 정말 모릅니다.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일 뿐. 뭐 이러면서 또 그런 말씀 남겨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남겨주신 거 제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차바이오텍도 많고, CMT 제약 같이 말씀해 주세요. 뭐, 차바이오텍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선생님. 차바이오텍은 금년만 참으십시오. 좋은 얘기를 사적으로 얘기해 든다면 바이오는 금년도나 내년 3월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가다가 방송에서 전환사채 머니게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하면 상장 폐지나 거리등재 될 거를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지금 우리 타짜들 세계들이라고 하는 게 기업 사냥꾼들한테 의뢰가 와서 최근에 갑자기 뭐 박살바이오나 몇 가지 종목들이 급등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전환사채나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무상증자 1대5나 이렇게 희석화 시켜갖고 이걸로 푸는 기업이 있는 반면 네. 두 번째로는 전환사채 CB 이거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가를 올려갖고 그걸 단가 그 전환된 단가를 그 가격을 축소시키는 작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있고 이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왜 걱정하냐면 내년 3월까지는 현 감독원이나 현 정부는 굉장히 칼날같이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3월 달 보고서가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나 앞으로 이 조사할 때 그 강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매출단은 없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이즈를 일으켰던 그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 근데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 이런 것들은 걸러질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차바이오텍도 전환사채 발행 굉장히 많잖아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채 그 에너지 때문에 근데 차바이오텍은 그 사이즈 전환사채 걱정할 그룹의 사이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5천억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거든. 그리고 앞으로 법적이나 방향성, 그러니까 젊음, 재생, 병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에너지, 사우디 에너지, 카타르 에너지지, 호주 에너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테니까 나는 걱정을 안 하는 데가서 차바이오텍은 매출단이 5천억에서 1조 넘어가는 시점에서 큰 분출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한 사모펀드들이 조성이 될 겁니다. 투자 그래서 조합하고. 채팅창에 그럼 내년에 물 타요? 내년에 가니까? 라는 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아니 가격대는요 2만 원 아래에서는 박앤셀 가격이니까 얘도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 살 것 같죠? 순간적으로 가버립니다. 이런 중소형단들은 하는 순간에 갑자기 3만 원을 보게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일진다이아나 차바이텍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꾸준히 어느 단가까지는 나 모은다와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다른 일 하세요. 그냥 시세 매일 확인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선 넘으면 그때 다시 뭔가 대응할 텐데 차바이오텍 같은 거는 3만 원 넘을 때 이제 점검 받기고 다시 주문 주세요. 네, 지금 수 레전드님이 차바이오텍하고 관련된 CMG 제약도 언급 좀 해주세요 라고 쓰셨어요. 차바이오텍에 가면 CMG는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답답하시면 그냥 판교 가세요. 판교? 현대백화점 그렇게 좋더라고요. 누가 또 현대백화점을 이런.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차바이오텍이나 그 회사를 한번 둘러보세요. 판교 그 센터 가갖고. 판교에 가시면 차바이오 병원들이 거기 센터가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컴플렉스가 있죠. 분당 지역 가면 이 차 병원이 얼마나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또 투어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업의 트리거는 저는 일본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에서 나올 거니까 그냥 내년도에 그걸 노리고 사모펀드들이나 투자조합이 조성되는지 보시고요. 주가는 그 전까지는 계속 누를 겁니다. 그러니까 2만 원 넘어가면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서 대충 왓박스 주다가 이게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새로운 재료에 의해서 상한가치를 낼 일을 구행하시는 구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명현방님께서 일산에도 차병원 크게 있어요. 일산에도 있고 막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병원의 끌개는 이렇게 보시죠. 제가 젊음, 재생의학, 그 다음에 또 하나 차병원 여러분들 하면 다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불임센터. 난임센터. 불임센터가 뭐냐? 난임센터. 난임센터. 간단해서 정자 맡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또 큰 물질계 시대적 변화의 아이디어 생각나는 거 없냐? 그거잖아요. 사유리. 무슨 얘기인지 아냐? 네네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인구 감소 대한민국의 축소. 근데 요새 MZ 세대든 좀 더 골드미스 세대든 결혼하기는 싫고 아기는 갖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는 누굴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그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음, 재생,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이거를 반작용으로 뭔가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차병원 그룹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가 트리거는 거기도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한번 추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지분 관계가 상당히 거기도 약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헤지 펀드들이 등장하나 보세요. 그래서 내년 중에 해외 쪽에서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가 조성되는지 한번 추적해 보시고요. 그게 저는 큰 그림으로는 제2의 셀트리온 같은 에너지가 나오는 날을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싸우는 거니까 일봉 좀 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로님께서 오늘 방송 주제가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거를 저희가 주식시장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지금 하반기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하반기 선생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아까 박스권이라고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 시장은 저는 지수 안 봅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너무 올라가니까 환율 걱정 안 합니다. 부동산은 폭락이고 그런 걱정 증시 안 합니다. 박살나는 거 아니야? 막 이거. 그런 유튜브 좀 보지 좀 마세요. 그럼 제발 좀 그런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부동산 박살나고 정부가 바보입니까? 작용 반작이 나오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박살나려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경매로 해갖고 털려야 돼요. 털린다고요? 강제 매각이 그러니까 나와요. 얘는 IMF 때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겠나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숨에 차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출금리 때문에. 그리고 연끌해갖고 20, 30대에서 너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분들은 좀 다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심인 5, 60대가 털리는 세상은 절대 안 나와요. 오히려 그렇게 싸지면 그쪽 세력, 그쪽 층은 줍줍할 겁니다. 오히려. 줍줍.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우리나라 시스템의 붕괴 1997년 IMF 때나 2008년에 리만 파산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접목될 때는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국제적 정세의 칼날에 북한을 건드릴 때 나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 한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런 환경은 조성이 돼요. 지금 오늘 저 3일 동안 서재에 박혀서 쓴 게 제가 빅데이터가 동북아시아의 그 요동 정세 변화 우리가 미국 전무가 없는지 좀 대처를 잘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우클릭 상황인데 이 축의 충돌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러시아, 중국이 9월 15일 날 이 두 분의 정상들이 만나요. 난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무슨 그리고-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 무슨 얘기가 할까 아니라 그 상하이 협력기구가 뭔 줄 아냐? 상하이 경제협력기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경제협력기구 아니에요? 그래요? 나토 대항마야. 오. 나토를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동맹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힘의 균형체거든. 그게 그동안 힘을 못 쓰다가 이번에 중국도 적극적이고 푸틴도 오늘 요새 뉴스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겼습니다. 막 해서 어떤 그 전문가들 보면 우크라이나가 승리 이렇게 허얼했어 내가. 오히려 지금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우리가 전쟁의 침략군이라고 그러지만 푸틴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그냥 특별 작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쟁 아닙니다. 전쟁 동원도 안 내렸고 그래서 거기 출연한 군인들은 계약제 군인이에요. 그러다가 갔다 해서 그게 지금 왜 통솔이 안 되고 많이 하면 계약 해지 그러니까 용병들 용병들의 계약 해지나 실질적으로는 도망다니가 일부러 포로된 사람도 많은 현장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는 거는 진짜 동원령 내리면 어떡하냐. 동원령 내리면 군대에서 이탈되는 즉시 총살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진짜 베테랑 군인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때 상황이 9월 15일 이후로 형성되는지 볼 생각이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사태가 저는 확산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확산되면 우리 쪽으로 확산될 것 같아요. 그게 전쟁의 그 중심이 동북아 우리나라 중심으로 한 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으니까 지난주에 업로드드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여름님께서 유튜브 보면서 처음으로 챗 드려요 라고 써주셨고요. 플라이님이 프리티님, 모 선생님 항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가 하반기에 제가 아까 막 웃었잖아요. 왜 웃었는지 아세요? 몰라. 하반기에 증시가 박스권이다 뭐다 뭐 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프리트님 푸스피 3,200 돌파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인 걸 봤더니 실시간 구독자 3,200 돌파했다고. 많이 현재. 그렇게 많이 보셔? 지금 연휴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방송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또 좋은 것 같네요. 손님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 남겨주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반도체 없이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피터님이 또 써주셨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중국이 커버해 줄 것 그 같고 반도체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 재래식 부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미국과 이 지금 칩퍼라든지 움직임이 미국 입장으로서는 패권이 지금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여기서 눌러야 된다는 절대 전망의 카드를 쓰지만 너무 키워놨다고 봐요. 그게 그 분업 때문인 거죠. 아니지 중국의 사이즈가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어쨌든 GDP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이즈가 커진 거잖아요. 10년 전에 때려잡았어야 돼. 중국을 잡았으려면 키우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땐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라든지 하나 우리는 뭐 여긴 니네가 이거 만들어? 우리 이렇게 조합해서 세계가 하나로 위아더 월드 하자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일부 그 기업가의 탐욕으로 얘기하면 애플이나 앨런 머스크는 노골적으로 하고 그 현 정부 말을 안 듣고 다른 정권 생겨라고 아마 작업을 하는 그 에너지도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가타에서 앨런 머스크나 이런 쪽 사람들은 정부의 말을 어떤 거는 제대로 안 그러니까 신용만 낸다 그럴까? 갖다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공장의 거점이 중국에서 거의 전 세계로 뿌리는 것들이 어마무시한데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리시오 정책 어느 세월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요. 뭐 이렇게 해서 충돌이 되는 게 2, 3년 그냥 후딱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걱정은 이거를 대만과 북한의 꼬리 변동성을 만들까 봐. 대만과 북한에서 노이즈를 만들고 그거를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성동격서 전략으로 다른 데서 자기들이 이익을 뽑아먹으려고 한다. 이게 헤지펀드 전략의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 죽을 대리인을 하나 내세우는 거야. 칼잡이? 그렇지. 그런데 걔는 지가 영웅이 된 줄 알아. 그치 막 탱탱탱 다 죽이고 나서 내 마지막에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토사구팽시켜버리는. 그게 대만이나 북한이 될 수가 있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살짝 위험해. 우리도요? 지금 내가 이게 어떤 투자 역사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들 방송에서
아베 사망하고 우리 방산주를 봅시다. 이 동북아시아의 그 판이 요동이 되면서 격변하면서 방산주나 이런 것들이 크게 급등할 때니까 그거 무슨 사고로 아베 사망한 거 이거 무슨 상관? 점핑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 네, 그런데 그랬어요 사실. 어, 이게 그런데 무슨 상관이야? 그 이후에 그 민주당의 싱크탱크들이 왜 대만을 넘버 3를 보냈고 낸시 펠로시 이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고령해서 욕 무지 먹는 분데 굉장히 강경한 노선이에요. 심지어는 중국을 소국이라고 떠들으십니다. 어디 소국이 미국을 덤벼? 그런 분을 8월 4일 대만을 보내 넘버 3. 그런데 우리 왔을 때 낸시 펠로시가 속이 요래요. 나이 드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죄에 걸렸는지 이거 패싱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추 나오는 에너지를 보면 이건 보이지 않게 더 그냥 치프어 그다음 보조금 문제 이게 더 강경 노선이 더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정부가 암만 노력해봤자 이 틈새는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될 것 같냐면 상하이 협력기구에 갖다 해서 중국마저 칼을 들까봐. 러시아 이 단어가 전 무섭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세 약간 러시아가 이렇게 줄어들면 네. 오죽하면 북한 석유 주고 재래식 무기나 이 북한 수입 그럼 북한이 숨통이 튀우잖아. 그럼 북한은 그 다음에 구구절이 중국의 북한의 건국절이거든. 북한이 핵실험한 게 언제인지 아냐? 근데 워낙 실험 자주 해가지고 최근에 한 거야? 아니지. 지금 이제 6차까지 했는데 네. 2016년도에 했고요. 2017년도는 9월 3일인가 구구절 전에 했었어. 요번에 북한 핵 법제화라는 단어를 딱 나오는 거 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산주 넘어간 거를 매도해서 뭐 일진 파워나 핵 관련된 다윈시스나 핵 관련 걸로 이제 집중해 보죠. 전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속보로 내가 요번에 쉴 때 깜짝 놀랐어. 지진 났다 그래가 북한에. 북한에. 그래서 다행히 인공 지진이 아닌 자연 지진이라서 여러분들 5 넘는 거 나오면 이건 인공 지진입니다. 핵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부추길까 봐. 상하이 9월 15일 이후에. 그래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9월 15일에서 10월 16일. 10월 16일은 뭐야? 시진핑 그 이제 그 3차 연임 확정 도장 찍는 그러한 구간에 북한이 단추누르나 그거를 오히려 저는 추적을 하고 이게 컨트리 리스크 변동성으로 그게 환율을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환율은 이제 이런 코스가 돼요. 내가 여러분들 그 추석 연휴 전에 그 8일 날 그 유럽 은행에서 7.5bp 하면 이게 달러 강세가 약세가 되면서 원화가 잠시 급락을 할 겁니다 해서 배팅 하시죠 상방에 이런 전략을 세워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금요일 날 했으면 참 좋았는데 금요일 날이 연휴 첫날이어가지고 급등했지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해서 내일 밤 이제 9월 13일 9시 30분이니까 내일까지 우리는 그 밤까지는 하나의 이 상승 에너지가 연달아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9월 13일이 트리거가 될 거예요. 9월 13일. 그런데 CPI가 저는 이번에는 8.12 정도 예측합니다. 그 사이에 보면 뭐 유가 떨어지고 지금 하나 찝찝한 게 이제 렌트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물가 올라가는 거, 요 부분이 좀 CPI를 급격하게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한 달 보면 천연가스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PI는 9.1, 8.5, 그 다음에 8.12 이게 7자 보면 난리예요. 그럼 여기서 100포인트 바로 갑니다. 왜냐하면 쇼트 퀴즈 때문에. 이 쇼트 퀴즈라는 게 그동안 미국도 하방을 해서 쇼 건 게 무지 많아요. 그런데 9월 16일이 얘네들 15일인가 금요일이 며칠이냐? 무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야. 그런데 이 13일 날이 이 트리거가 되면 네. 갑자기 그러면 야 이제 파월 의장 말 바꿔 75bp 한다는데 살짝 맛본 이거 50bp 할 수도 있어. 21일까지 그냥 쫙 뽑아버려요. 이게 스퀴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은 2, 30원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면 1350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집니다. 이게 8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북한 핵실험 또 다시 1400 가요. 그래서 환율은 1350, 1400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고, 이 1400을 뚫으려고 그러면 다른 컨트리 리스크나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면 모를까. 그래서 9월달, 10월달은 지수 보지 말자. 지수 보지 말자. 그럼 그리고 종목에 집중해야 그리고 간단히 얘기해서 미로 찾기에 3개, 5개를 어떻게 집중해서 미사일을 쏘는 스카드 미사일 같이 오차 없이 따라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요때 이용해서 시가상위 30개 종목을 파세요까지 이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팔아갖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 갖고 있느니 현대오토에버, 일진다이아, 일진아이솔루스, 아니면 일진파워, 핵실험 가능성, 아니면 원전이 또 눌림목 줄 때 그런 종목, 이런 것들로 전략을 중심을 이동하는 전략까지 이렇게 샘플링 해 드리는 것도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 이 차이가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접근,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 전체를 보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종목 찾기보다는 에너지가 살아있는 종목을 찾고 그 관련된 매크로를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의 싸우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툴이 돼야지, 모든 걸 다 알면서 싸운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 시장은 판판이 깨지는 장, 변동성에, 네. 꼬리 변동성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를 다 보시면 그냥 옵션 매매 하시는 분은 전체를 봐야 돼요. 삼성전자 변동성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면 종목을 하시면 어떤 상황이 나와도 올라갈 종목. 네, 선생님,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변수 속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곡물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정미선님이 존경하는 무국쌤, 사랑하는 프리티님, 한일 사료도 좀 부탁드려요라고. 근데 아직 해주셨어요. 트리거가 강력하지 않아. 전쟁 쪽으로. 아니 음식료. 음식료? 무기화를 아직 안 시키잖아. 그래요? 근데 이미 가격이 오른 거 자체가 가격이 오르는 거, 그럼 농심 보면 아시잖아요. 농심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농심은 그러긴 한데 농심 말고 그 뭐죠? 불닭볶음면? 뭐지? 불닭볶음면 삼양인가? 삼양 오뚜기? 거긴 되게 지금 환율 올라가고 해서 수출이 잘 되니까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 그래, 삼양식품 수익률이 얼마 나오냐? 삼양? 그러니까 그게 잘 팔린대. 네. 엄청 잘 팔린대요. 다른 라면들이 잘 팔린대. 음. 그러면 외국에서 잘 팔리는 라면. 근데 그쪽 섹터 라면 관련된 농심은 지글지글하지만 다른 걸 선택했어. 네. 그 상대 수익률이 갖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봐봐. 차트를 봐봐. 지금 이걸 귀신같이 갖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최근에 77,000원, 8만원대 사신 분이 지금 10만원, 11만원이야. 8만원대 샀어. 10만원, 11만원이야. 수익률 몇 프로야? 20%? 안 되나? 주도주라는 거는 50%가 넘는 종목이 한 10개 섹터에서 나와야 돼요. 네. 그쪽은 지금 방산과 그 다음에 천연가스 외에는 없습니다. 음식료는 아직 아니다. 음식료는 내년 같아. 그럼 한일사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년까지 자야지. 내년까지? 그리고 분명히 식량을 무기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후 문제랑 모든 게 작황이 나쁠 것 같으니까 먹자 쪽은 저는 금년보다는 내년 에너지가 더 셀 거라고 봐요. 먹는 건? 그리고 한일사료 비료는 중국이 터져야 돼. 한일사료? 아니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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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언젠가 돼지가 막 되게 죽어가지고 구제역이었나? 그것 때문에 돼지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중국에서 뭐 그런 해서 뭐 대체 식품 한 번 날라갔던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2018년. 그러니까 사료주들 주가 보면요, 그냥 바닥이에요. 한일사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15,000원까지 갔어. 이게 언제냐면 15,000원까지, 이것도 약간 머니 2022년도에 대충 4월 달에 이게 15,000원까지 간 게 지금 5,000원이야. 응? 뭐 이게 지금 보면 5,000원, 7,000원 박스.
여기서 분석하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그 좀 효성 기다려야 OMB 한다. 뭐 이런 쪽은 저는 금년에는 트리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우선순위가 얘네들이 지금 서로 대빵들이 만나갖고 서로 교통정리해서 그 뭔가 중심 우선순위 선택이 서로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중국의 우선순위와 짝을 졌또 러시아의 우선순위 이게 다를 거거든.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공동의 적을 만드냐. 미국도 지금 요새 인도 봐봐. 인도 태평양 무슨 축에 다이아몬드의 한 축이 인도였어. 요새 인도 어디 붙어 있냐? 저쪽에 붙었잖아요. 러시아. 그리고 루브라 결제. 오히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도 상하이 느끼게 들어가요. 인도가. 참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그 국익을 위한 싸움들이 각 나라마다 포지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다른. 이게 탈세계화 같아요. 그럼 탈세계화는 세계화는 이게 갖다 해서 밸류체인과 연결돼서 뭔가 중복 투자 없이 여기 어디 부품이든 조립해 갖고 싸가 이게 나왔다면 탈세계화라는 거는 나도 군사 무장해야 돼. 너도 군사 무장해야 돼. 중복적인 에너지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K방사는 아직도 더 난리 날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것들이 축이 오히려 이제 동북아시아 축과 중앙아시아 축이 이제 요동을 칠 것 같아.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은 이란을 계속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네. 동북아시아 쪽은 대만과 북한을 계속 들여다볼 겁니다.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대만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무기를 갖다 수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 중국은 참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터트릴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채팅창 조금 더 많이 소개를 드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대외적인 부분을 함께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 속에 저희가 흐름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콩수기님. 서머님, 저희도 실시간 방송하니까 참 좋습니다. DB하이텍 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DB하이텍 좀 얘기 좀 해볼까요? DB하이텍은 4만 원과 6만 원 박스로 좀 계속 움직이고 4만 원 깨면 박앤세일 6만 원 넘으면 치고받고 정도 보는데 여러분들 그 뉴스에 나오는 현상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뉴스에 나오는 현상 어떤 거야? DB하이텍이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다. 그걸 투자를 안 하고 갖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보긴 했거든요. 근데 DB하이텍의 결정적인 하락 요인이 뭐야? 반도체 업황. 이런. 반도체. 분할한다, 물적 분할한다. 맞아. 분할 있지. 맞아. 물적 분할 연기금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첫 근데 번째.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그 LG화학도 분할할까 안 할까 했는데 해버렸고. 그거는 그전 얘기야. 이제 물적 분할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법이나 지금 하나의 흐름이. 그러면 대주주는 왜 자꾸 물적 분할 하려고 그냥 뉴스에다 대놓고 그냥 그 기사를 기사화시킬까? 똥값 만들려고. 자기들이 주석하려고. 너 이제 됐다. 야, 박수 한번 해. 예. 알고서 얘기하는 건 아닌 줄 알지만. 아니, 저 굉장히,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굉장히 알고서 지금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채팅창 체크하면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답을 찾느라 제가 머리가 지금, 세 개로 나뉘었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주주의 탐욕 입장에선 왜 떨어뜨려야 돼? 싸게 갖고 오니까. 뭘 싸고 갖고 아니야? 난 그게 모르는 거야. 네? 불적 분할을 안 할 수 있으면 주가 떨어뜨리면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DB 하이텍인가? DB 뭐가 있어? 또 까먹었다. 이게 물적 분할 대주주가 이거에서 물적 분할해 갖고 이거를 뭔가 풀어야 되는데 네네. 주가가 어느 선까지 내려오면 안 할 수 있어. 지주회사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 그러면 서열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네. 또 하나 노리는 게 있습니다. 뭘 노려요? 이 M&A로 노린다. 값을 3배를 부릅니다. 그 DB그룹이? DB하이텍 가져가려면 조금. 근데 옛날에 삼성이 어떤 건물 세우려고 했는데 땅을 파세요 이 할아버지가 안 팔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빼고 지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값이지 불륜 값이. 그치. 근데 DB하이텍 입장에서도 그러면 안 사.
야 너무 니네 너무 같이 오버해가지고 받는 거 아니야? 추진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저는 DB하이텍을 왜 갖고 있자 여러분들 한 10에서 20%는 갖고서 묻어 두십시오. 왜 이런 전략을 생각하냐면 갑자기 저는 이제 이 탈세계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뉴스에는 삼성전자가 무슨 네덜란드 가거나 어디 가서 이제 큰 땡겨온다. 광폭 세계- 행보한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다 그 엔비디아가 지금 거론되는 ARM 인수 중국과 미국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지금 세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 국제적인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인수하면 중국 반대, 미국 반대, 일본 반대 전 세계가 들고서 일어나서 독과점 반대 못 갖고 와요. 이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미국 입장은 너 시끄러워. 잔소리 말고 빨리 미국 들어와서 공장 짓고 여기서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이거를 압박하려고 하는 수를 또 계속 쓸 거예요. 그거를 계속 공격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떨까요?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약간 이게 중국과 미국의 이게 서로 이 샌드위치에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몇 년 동안은 큰일 나니까 집중도를 신토부리 전략으로 이제 바꾼 거야. 근데 ARM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그럼 그런 국제적인 관계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것도 중국과 다른 영국의 반대로 안 됐거든. 이건 더 심해져 이제는. 그래서 오죽하면 SK 하이닉스가 화상회 해갖고 미국에 더 투자하겠다고 해서 투자 보류시켰던 것을 M15 청주 공장을 바로 회전시켰겠습니까?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도 이제 평택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 그래 놓고 미국은 여전히 앞으로 3년 정도의 인터벌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공장 질 때 들어간 밸류체인이나 그 공장 텁하고 뭐하는 간단히 얘기해서 굴삭기라든지 그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은 살아나도 이 대표되는 SK하이닉스는 롱숏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1, 2년 지속될 거죠. 최근에 어떤 분은 외국인이 현대차, 기아차 그때 땡큐하고 파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합성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7월 6일에서 8월 16일까지 거의 1조 산 거가 삼성전자 매수, 선물 매도가 청산되니까 삼성전자 매도, 선물 매도 친 걸 하방의 수익을 극대해서 항상 한매수하고 이거 다 털었으면 괜찮은데 롤오버도 시켰어요. 그럼 12월물도 계속 이게 끌고 가는 게 에너지가 있어. 네. 못 가게 하는. 그런데 요새는 엔솔, LG와 현대차, 기아 갖고 또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네이키드 매수해 갖고 방향성 매매를 제가 그거 좀 나와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생을 모르신 분들은 와 외국인이 매수해줬네 뒤에는 왕창 랩을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에너지가 매수한 에너지의 3배, 5배 돼요. 그거를 또 청산시키는데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반도체 대장주는 그러긴 한데 그럼 DB하이텍이나 이런 개별 종목 위주로 봤을 때 DB하이텍은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 봐인가는 정정 안 될 때 이재용 부회장의 선택은 야 이걸 타게 하려면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3배 주고 사. 야, 막 안 될 것 같아. 그 우리는 미래 사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DB하이텍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 뺏기 그 카드 뺏기 없을 거라 곰곰이 생각해서 선택한 아니고 또 두 번째는 로봇과 인공지능 쪽은 쉬워. 근데 그거는 바로 당장 매출의 기여도는 없어. 없어. 지금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인터벌을 줘. 근데 주가는 가. 난 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DB하이텍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AI 부품단의 종목으로 압축하는 게 오히려 어떻겠나 해서 요번에 이제 그 평택 그 다음에 청주로 신톱을 접근하는 순간에 우리가 한미반도체니 이오테크닉스니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면 오히려 RFIC나
이러한 5G가 갑자기 바닥에서 한 20, 30% 오르듯이 이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허시 전략도 오히려 9, 10월 달에는 더 효과적일 겁니다. 라는 전술 전략도 이렇게 방송에서 한 것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카드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떤 플러스 에너지를 줄 건가. 그런데 지금 막 호재가 나오고 막 좋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이미 바닥에서 이격이 120에서 50% 넘고 이미 급등한 거는 내가 들어가서 먹을 게 없거나 오히려 변동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나오는 뉴스를 오히려 이용해서 때려야 된다. 호재 때는 때리고 공포 만들 때는 사고 이런 전략이 오히려 잘 맞을 겁니다. 선생님 그럼 반도체 말씀하신 김에 SNS 택도 한번 봐주세요라고 이상구님이 써주셨네요. 근데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7조, 8조 시장, 어떨 때는 5조도 봐. 이런 장에서는 거기서의 대장만 진짜 연결된 것만 전체로 확산되지도 않는. 우리가 방산주 갈 때 그 후발 방산주 보내냐? 그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딱 보면 수급이 안 들어오면 요새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SNS택이라고 치면 네. 20일 동안 평균 거래량이 얼마인가 보고 거기에 5배 이상 들어오면 돼요. 거래량이 20일 평균 거래량에 곱하기 5만 들어오면 윗골이 달려서 물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 이상이 계속 나오면 그거는 대상에 편입됐구나. SNS택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규모를 보시면 그냥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 보는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대부분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빠져서 지금 늪에 있는 종목들은 이게 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지금은 물 좀 들어와 수급 목이 그냥 쩍쩍 말라갖고 딴 거 쳐다보지 않고 물만 보는 수급만 봐야 되는 그러한 현상의 장이다라는 것도 고려하시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내 거 언제 물 들어오니 이건 계속 순환이 되니까. 네, 선생님 우리가 물이 언제 들어오나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목이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지시니까 물을 한번 적셔주시면서 언제 목에 물 들어오는지. 자, 작전 유도 스쿨님께서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한 녀석만 합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좋아요 라고 써주셨고, 아 지금 물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채팅창에 현대그룹주 중에 현대엘리베이,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물 들어오려고 그러면 물을 주고 싶다 이불을 목에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목에 27,000, 3만 원 가격은 그냥 바닥권 가격인데 지금 나오는 상황은 북방은 더 시끄럽게 뭐 옛날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급등했던 거는 그 2018년, 19년 판문점 회담, 뭐 남북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 여기까지 가면서 하나이가 뻐거지면서 싱가폴 회담까지는 좋았고 하노이 2월달 2019년 2월달부터 거기서 이제 박살이 나서 끔찍해졌거든. 근데 그게 새로운 에너지 들어오려면 북방 에너지는 꿈 깨야 될 것 같고 앞으로 3년간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들어가잖아요. 공사하면 그런 적으로는 조금 그치. 약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니까 현대건설이 언제 7만 원 가냐가 네. 오히려 현대 엘리베이터 4, 5만 원 언제 옵니까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이제 끔찍하지만 네. 이제 건물 지으면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풀어줄 것 같거든. 그러면 50층, 100층짜리 높으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조금 그 외국계한테 티센크로프 뭐 이런 데가 들어오겠죠. 근데 30층에서 60층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요새 보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선전을 요새 뉴스 보면 선전을 꽤 할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징후로 보시고 지금 가격대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주무시지 1년 동안 좀. 그 선생님 채팅창에 딱 그 얘기 있었어. 선생님 종목을 너무 많이 자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다 깨요. 어떡해. 그러니까 제가 잠도 계속 자다 보면 허리가 아파. 한번 뒤척여줘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좀
주가가 한 번씩 뒤척여줘야 이게 괜찮은데 이 미동도 안 하고 있으면 얘 살아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적립식 투자를 하는 제자들께 해서 싸게 오래 사는 종목들을 주로 많이 선택하거든. 네. 돈이 얼마 있어? 5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이걸 트레이딩이나 거치적으로 목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 거 하면 너무 자요. 이렇게. 네. 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와 이런. 근데 제가 4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자보니까 길 것 같죠? 한 10년이 짧더라고. 그러니까 한 종목이나 두 종목 갖고 10년 주무셔서 거기서 승부를 보시는 게 낫지. 이거 팔아서 저거 파고만 이렇게 하면 구자가 커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저기 막 3년에 한 번씩은 일어나게 해드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이게 쭉 가다가도 한 번씩 탁 어머 이렇게 되는데 하면 절딱이 맛이 가지. 그러다가 이제 그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급등을 해도 뭐 그랬어? 이렇게 하고 만다고요. 좀 일어나서 뒤척거리게도 해주시고 스트레칭도 한 번씩 쫙쫙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이. 제가 그렇게 할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이 질문 좋은 것 같아요. 김샘님이 김샘님의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재밌다고 너무 재밌다고 라이브 방송 좋다고 많이 남겨주시네요. 선생님 우리 벌써 4,000분이 시청하고 계세요. 자 김샘님이 선생님 이번 침수로 포스코가 원상 복귀하려면 3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시가총액 22종목은 박스권이라 당분간 갈론만 가는 종목으로 힘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효성, 삼성, 포스코, SK, 현대 등 회장님들이 으쌰해서 협정을 맺기로 했는데 포스코 당분간 힘들까요? 힘들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오히려 포스코는 우리가 진짜 또 중면제하는 포스코 ICT. 그러니까 ICT 발음이 너무 셌죠. ICT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포스코 ICT가 이제 갈 때가 됐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물차 갖고 저거 그러면 거기에 연골고리는 뭐겠냐? 연결고리? 전력 기술적 전력 부품, 베어링 부품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들이 오히려 그런 기계 공작 기계 부품주들이 포스코 물장기 포항 이쪽의 에너지의 반대 급부를 바로 내일 당장부터 받을 것 같고. 그럼 뭐예요?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뭐가 오히려 포스코에서는 포스코 ICT지. 그게 포스코 ICT예요? 아니 포스코 ICT는 이게 이제 공장 이게 어떤 사람들은 다시 다져야 된다 그러잖아. 네. 그러면 스마트 공장 그 설계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기업이 포스코 ICT라고. 요번에 포스코 케미칼을 갔잖아. 그럼 포스코 케미칼을 끝내서 우리가 포스코 ICT를 이동시키는 이 전략이 그럼 발동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오히려 전력 설비 산업 뭐. 근데 전기차 들어가는 회사들은 이미 재룡전기는 너무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밸류체인에서 이제 전기 그 배선 그 다음에 고로는 무너지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뭐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뭐 4기까지는 다시 불을 지피셨다고 그러니까 그 언론이나 일부 브로그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현장에서 못한 거 저거 위험하다고. 그래도 이제 일단은 뭔가 최악의 경우는 벗어난 것 같은데 다시 복구하는데 난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이흑군님이 10년째 하면 입 돌아갈 듯? 이라고 써주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자면 입 돌아가는데 입을 덮으면 돌아가지 않아.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몸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하시면 절대 돌아갈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고도 좀 바꿔보세요. 10년, 그러니까 어떤 분은 3년이나 10년 자면 나는 본인의 호흡상으로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3년이 가벼울 정도로 그 당근질이나 엉덩이 힘을 키우시는 노력을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계속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10년 되신 분들은 대충 제 말 뜻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가다가 투자를 애기 키우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들 10개 종목 이상을 애기를 데리고 그 위험한 길가에 통제 가능하게 데리고 어느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철 타고 뭐 버스도 타야 되고 아니면 뭐
심지어는 자동차 몰고 가더라도 애들 한 2살, 3살짜리 10명을. 선생님 제가 최근에 엄청난 명언을 들었어요. 뭐, 무자식 상팔자, 무주식 상팔자. 그건 명언 아니야. 그래요? 앞으로의 세상은 주식을 더 집중해서 두세 개 집중해서 이 변동성을 싸워서 이기는 전사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세상이고 기회가 많은 시장일 것 같아 나는. 지수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네네.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떤 종목을 집중해서 투자했다면 내 자산을 어느 거보다 더 키울 수 있는 공간적인 에너지를 주는 세상이 앞으로 3년이라고 봐 나는. 그런데 그게 전체 2,000개 중에 이 3%에 불과해. 그럼 몇 개냐? 적죠. 4, 50개를 찾아내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쭉 가는 게 아니라 순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순환의 물줄기를 3번만 잘 타시면 여러분들 이 전체 자산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022년에서 2025년 같아요. 제가 싸우면서 느끼는 게요. 이거는 제가 40년 싸우면서 느끼는 체득의 감각에서 나오는 직관인데 여러분들 겁내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대형주는 안 먹여줘요. 절대. 대형주가 가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무거나 사도 먹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ETF 가셔도 좋고. 근데 그런 장은 절대 지금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거래대금이 10조에서 15조 되고 뭔가 다른 부분에서의 그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중소형 단위나 뭔가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되는 몇 가지 종목만 쫙 가는 요새 펫배터리에서 팍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번에 세비캠, 성일아이텍 한 달 만에 얘가 6만 원짜리가 17, 8만 원 가는 에너지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찾는 시장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채팅창에 롯데리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몽몽님께서는 3년째 보유 중입니다 라고도 계시는 롯데리츠에 대해서 롯데리츠는 간단해. 아직도 3년 더 보유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앞서서 우리가 금리 인상 수혜주로 롯데리츠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금리 인상 굉장히 많이 했는데 롯데리츠가 무슨 리츠를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개념 잡는 거는 기본적인 착각이라고 난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롯데리츠 언급을 했었어요. 나는 그거 더 우선난 게 뭐냐? 그게 롯데그룹의 거버넌스의 호텔 롯데 상장될 때까지 갖고 가십시오가 롯데리츠야. 그게 롯데 쇼핑을 건드리고 롯데 쇼핑에 갔다가 부동산에서 뜯어먹는. 그러니까 롯데리츠는 롯데 지주보다 다음 타자입니다. 그럼 롯데 지주가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롯데 지주 다음에 롯데리츠야 우선순위가. 네. 롯데케미칼 아니라요? 롯데케미칼은 다른 세상이지. 아 신동빈 이후의 세상?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비즈니스의 툴. 이거는 지금 롯데케미칼 중국 비즈니스 중간재하면 계속 적자 보면서 하니까 이게 롯데그룹에서 우선순위에서는 아버님 거 먼저 푼 다음에 자식 거로 가니까 대충 얼마나 롱텀 베이스는 감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케미칼이. 네. 근데 주가는 아주 신나게 싸니까. 그런데 롯데리츠 답답하시면 그냥 반은 롯데지주 나누세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보다 더 큰 에너지가 롯데리츠는 나와야 돼요. 그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선순위는 롯데지주예요. 롯데지주 다음에 롯데리츠고 그 다음이 롯데케미칼이고 그럼 요 세 개 갖고 10년간 돌리셔도 돼요. 롯데그룹 내에서만? 세 종목 갖고.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선생님, 이런 질문 좋아요. 우리 너무 주식 얘기만 하니까 선생님께서 대우건설 외에 많이 배부르게 드셨던 종목 뭐냐고 몽몽님이 물어보는데 이 질문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껴놨어요. 뭐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때 대우건설 외에 정말 수익 많이 보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신지 궁금하다. 대우증권 갖고 많이 대우증권. 네, 제가 지금 잘못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 외에 선생님께서 큰 수익을 내셨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기억나시는지. 저는 거버넌스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거버넌스 대주주에 탐욕을 해갖고 싸졌을 때 사서 오히려 여러분들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고생하시죠. 현대 아난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거버넌스로 보면 제가 가장 또그 형님 따라서 간 게 그 셀트리온, 그다음에 거버넌스로는 여러분 현대 엘리베이터 우리 옛날 고객들이 이거 하기 전에 카페에서 그 2018년도에 4만 원대 현대 엘리베이터 노래 부른 적이 있거든. 네. 응? 그게 12, 13만 원에 팔고 나왔어. 그때 한참 그 대북 이슈 해가지고. 네. 그런 것들. 그 아난티 3만 원대 털고 나온 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생의 종목을 1년에 두세 번 만나면 이건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하다 보면 그게 인생의 종목이 돼야 되는데 나 혼자 외롭게 3억에 아주 그냥 혼자서 달달 떨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게 물 들어와서 뭔가 떨 때까지는 그 인고의 세력이 그 시대가 굉장히 힘들어. 그럴 때 제가 권해드리는 거, 국회에서 그 종목을 올 때까지 묻어서 그게 왔을 때 한 타임을 타시는 게 좋다. 저는 이걸 팔아서 딴 거 가고 막 하는 것보다 제가 10년씩을 4번 끊어보니까 그게 더 낫더라라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자, 수산나님께서 제가 프리티님 하셔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없어가지고 위로 올려봤더니 부산산업 얘기가 좀 많았었네요. 그 사이. 부산산업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뭐 건설, 시멘트, 부산 쪽, 이제 부울경. 그냥 저도 부산산업 갖고 있으면 이게 품절주 비슷하거든. 맞아요. 그냥 2025년도에 켜보세요. 2025년. 부산산업도 한 20만 원까지는 보이니까 그냥 이것도 갈 때는요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1년 중에 갔다 해서 10개월 고생시키다가 2개월 만에 뭐 옛날 그러니까 부산산업의 월봉 보세요. 월봉. 그리고 월봉의 특징을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왜 2025년에 일어나라고 하는 게 월봉 보면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저는 부산산업은 그냥 2025년도에 일어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께서 10년 전에 10년 후에 저는 70살 돼요, 70살 돼요 라고 다이아님이 적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10년 자라라고 하실 때마다 이제 또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그럼 어때요? 자식한테 주면 되지. 손자나 이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히 해서 나이의 듬이라는 게 뭐냐면 소비력이 줄어들더라고요. 먹는 것도 적게 먹고 맛도 없고 그 다음에 요새 제 주관이 그래서 플렉스 주관으로 돈 벌면 10%는 무조건 날 위해서 쓰자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즐거움이라는 거와 나이 드신 분 60대 분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잃지 말아야 된다. 잃지 마라. 지켜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60, 70대에서 뭔가 급하게 트레이딩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못하면 심장마비 걸리십니다. 오히려 편하게 여행할 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그 부를 못 얻으면 내 자식이나 손자한테 증여하지. 이렇게 편하게 가시면 오히려 생각보다 빨리 올 때가 있을 거고 그 상황에 우리가 체크할 거는 나이 드신 분이 내가 이런 분은 돌려보내고 있어. 내가 저는 소일거리로 저는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익사이팅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노상 그냥 300에서 500씩 그냥 양매수 해갖고 그냥 이 익스트림 스포츠의 위클리 옵션 같은 걸 즐기고 있는데 제가 60대 이상 친구들이나 나이 새로 배우신다는 분들은 제가 말립니다. 네. 그거 심장마비, 이 심장 박동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뭔가 산자주선 다 겪으신 분들은 내가 몰라도 이쪽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신분이 한번 옵션 시장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파생 시장 공부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한전 사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간 여행하는 종목도 사놓고 그냥 주무세요라고 그러거든. 그거 비슷한 것 같지. 여러분들이 지금 트레이딩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주식 초보자나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HTS나 MTS 깔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서방 가서 서점 첨딱 막 그러면 기술적 분석 막 해. 아니면 조금 해서 뭔가 학식이 좀 가치 분석 딱 해. 그래 보입니다. 그래 보이 의미 없더라. 아니 의미 없더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승률을 높이는 거지. 이때 제일 위험한 사람이 초심자행으로 처음에 딱 많이 벌었을 때. 제가 처음에 상한가 3번 먹고 난 주식에 재능이 있구나. 그치. 적금을 해지했죠.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거 끌어다가 레버리지까지 1억, 2억, 3억 막 넣고 빌등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제가 그런 전략보다 내가 1억이든 일단 내 자산의 50%만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한 종목이나 두 종목만 집중해. 그리고 내가 아는 기업을 오히려 기업 탐방도 가보고 사업 보고서 내가 손으로 3년 써보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리스크 간단히 얘기해서 거기에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 기업의 가치나 탐방도 가면서 이게 지금은 나쁜데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트리거가 뭔지 그게 갈 수 있는 내가 아는 것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경험해야 돼. 어느 회사에 근무했거나 뭐 이런 업황을 하거나 어떤 업을 하거나 이런 그거에 관련된 종목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 한두 종목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딱 가면 다 준비 딱 됐어. 나는 초기에 이렇게 이게 제일 위험한 방법이에요.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선생님 인생의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작전 유도스쿨님이 남겨주셨거든요. 선생님 인생의 종목 그럼 대우증권? 지금까지 대우증권 있고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그 시간여행 종목이 다 있습니다. 한두 종목에만 집중하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내 자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식이 여럿이 되면은 다 신경을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서 그게 다 있다 그러시면은 ETF인데 저랑 같은? 재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돈이 1억이면 1억 이상이 더 커지면 종목 하나 늘리려고 그러죠. 그만. 그만. 재수 없지? 기분이가 별로예요. 그래요, 맞아요. 김영준님께서 자산 규모가 다르죠. 수산나 이님이 세븐 고수 크크라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제 질문 중에 저는 몇 종목 있냐고 하시는데 저도 많아요. 핑. 그래서 저는 시장의 흐름을 제 종목으로 봅니다. 프리티 ETF가 있습니다. 네, 푸TF. 푸TF. 저희가 오늘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니에요. 여러분 장난입니다. 또 여기 또 막 채팅창에 막 뭐라고 하시면 제가 많이 물린 종목 물린 건 얘기하지 말자. 마음 아프다. 제 아는 지금 마늘 먹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나도 재수없을 정도로 자산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곱다니님이 써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추석 맞이로 라이브 방송을 선생님 오랜만에 했어요. 사실 라이브 방송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나누지 못했던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분들 이야기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셨던 종목들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다 전달해드렸는데 코리아 센터 조금 지금 모아가냐는 글을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와서요. 그러니까 코리아 센터나 포스코 아이스는 우리가 틈틈이 수익금 갖고 계속 묻어 돌아가는 게 그쪽에 오징어 설계자들이 아직 발동을 안 걸었어요. 그러면 코리아 센터는 언제 발동 걸까? 코리아 센터 이름 없어질 때부터 발동 걸어요. 다나와로 지금 인수 내기로 결정됐잖아요. 그렇지. 다나와로 한다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코리아 센터는 코리아 센터가 이름이 없어지고 다나와로 바뀌어서 다나와 그게 12월 한 26일인가? 정확한 날짜 까먹었다. 그때부터 3개월, 5개월, 8개월 정확하게 3개월 지나서 5개월 지나서 8개월 지나서 위치 한번 파악해 보시죠. 그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질문 좋다. 주현조님 프리트님 라방 기념으로 다음 주까지 숏으로 짧게 좀 볼 수 있는 주식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써주셨는데 선생님 우리가 추석 이후에 다음 주 딱 볼만한 섹터 종목 저는 핵 관련주 그 다음에 밸류체인 들어가는 거 아까 포스코홀딩스 거기에 무슨 밸류 체인이요? 간단히 해서 미국 밸류체인 그 다음에 공장이 뭐 막아지고 뭐하고 했으면은 거기에 또 부품단 들어가는 거 근데 선생님 밸류 체인이 반도체 밸류 체인이 있고 자동차 밸류 체인이 있고 밸류 체인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 선택해야지. 그래서 그걸 다 사지 말고 거기서 두세 개만 운빨에 맡기셔야지 뭐.
핵은요? 나는 핵도 그 일진다이아나 그 다인시스나 뭐 비츠루테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는 한번 이미 전략을 세워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니까 어떤 연결고리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핵이나 방산이나 원전은 나는 2025년까지 하나의 우리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의 그 문제 트리거가 될 것 같아. 그게 더 세계는 더 요동을 칠 것 같고 네. 싸움판은 더 확산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그 플러스 에너지를 주는 그런 섹터들을 선정하는 거는 이미 시장은 7월부터 판이 바뀌었다고 보거든. 그게 하나 아베 사망도 역사적인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게 그 뭐라 그럴까 위대한 인물들 아니면 그 빅맨들이 돌아가시는 돌아가시는 거. 세 분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고르바초프 돌아갔지. 아베 돌아갔지. 이제 영국 여왕님 돌아가셨지. 이게 과거를 하나 끊어내고 새로운 세상에 어떤 트리거를 만드는 징후 같거든. 나는 유럽적인 꼬리 변동성이 나는 영국과 이태리에서 나올 것 같아. 영국은 지금 그 여성 총리인데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계속 타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해 보이시더라고요. 나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분이 꼭 그 유럽의 일본 역할을 할 것 같아. 대리인으로. 그래서 잘못하면 유로존 해체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분은 이태리의 새로운 집권하는 분하고 영국 요분 이 두 분이 짝짝꿍 돼서 만들지 않을까. 지금 이태리도 지금 이 꼴로 나가면 포퓰리즘의 극우 정당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내세운 게 유로존 탈퇴야. 이게 또 트리거가 되면 이게 그 이 유로화를 건드리고 또 독일, 프랑스를 그리고 또 유로 이렇게 붕괴되면 내부적으로도 옛날엔 독일이 딱 중심 잡고 뭔가 메르켈 총리의 쭉 흐름에서 이뤘다면 이 메르켈 총리의 정책과 이 상황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막 터진 거야. 이분이 동독 출신이시거든. 그러면서 탈원전, 신재생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군비 축소를 너무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K방스 폴란드에서 우리가 현대로템의 수주가 이루어진 거고 앞으로도 더 일어날 거고. 그런데 이태리가 구구정당 들어서 봐. 이거는 유로존 변동. 그러니까 마치 왕이 사라진 것 같아. 거의 뭐 군주제가 굳이 있어야 하냐, 뭐 그런 아니 그런 게 나오잖아요, 아니라 영국에서. 유로존을 이끌 만한 리더가 없어지고 군우할거 시대로 가는 거야. 그럼 군우할거라면 어떻게 되겠냐?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겠죠. 그리고 상황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빅맨들이 있어. 러시아, 중국, 미국 이 빅맨들의 조합이 어떻게 되고 어떤 축에 따라서 요동을 칠 거 아니야. 꼬리 변동성이 제일 클 거 아니야. 꼬리 변동성이 유럽에서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네. 앞으로는 대형주 피하고 중소형주 중에서 뭔가 양의 그 피드백으로 지수함수로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끌개 종목 찾는 시장일 것 같아. 그 징후들이 펫바텔에서 나왔고 네. 다음 타자가 나는 핵에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먹거리에서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밸류체인 우리 그 신토불이 우리나라 공장 짓거나 뭐 할 때 들어가는 밸류체인에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채팅창에 뭐 일진파워, 빗주로테크 뭐 이렇게 핵 관련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나는 당장 그 9, 10월 달에 나올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느덧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이제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뭐 나누고 싶은 말씀. 그건 좀 색다르네요. 나 혼자 떠들다가 주거리 받거니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지 말자. 선생님 그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쫄라가지고 일정을 최대한
확보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채팅창에서 많이 응원해주신 썸머님, 준마정님, 허순이님, 플라이님, 진여룡님, 정미선님, 작전유도스쿨님 감사하고요.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글들 다 소개를 해드리진 못했지만 저희가 방송 중에 언급을 했던 종목들보다는 언급을 좀 안 한 지 오래됐던 종목들, 그리고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필요한 종목 위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이거는 끝나고 나서 업로드가 될 거예요. 다시 보기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산나님께서 기다려서 오늘 생방 배웠네요. 또 JHYI님이 최소 분기에 한 번은 라이브 해주세요라고 써주셨는데, 분기별로 하는 번 할게요. 네, 제가 또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추석 마지막 연휴예요. 선생님 이거 방송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밥 사줘. 먹어야죠. 전 사실 점심도 안 먹고 왔거든요. 근데 손님 식사를 하시고 오셨다고. 뭘 식사해? 그 햄버거 하나 먹고 왔는데. 선생님 저 공복에 커피만 마시고 있어요. 제 채팅창에 맨날 마시는 그 빨간 커피는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롯데 뭐였죠? 거예요. 그 달다구리한 도너츠 파는 우리 PPL 아닙니다. 이거 내돈내산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팅스타님 밥 사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이제 슬슬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우리 조금 아쉬움을 남겨놔야 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아있는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주말 동안에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똑같이 영상 업로드를 해드렸어요. 주말 동안에 또 연휴 동안에 바빠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영상 찾아서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해주세요. 요새 제가 그냥 조용히 내매매만 하고 그다음에 시간 여행하고 그러다가 좀 이 프리티 TV 제자 양성하면서 새로운 제자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자 양성이나 금융전사 키우는데 더 남은 세월을 보낼 테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 프리티 방송이나 페이스북이나 우리 카페나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공부할 거나 생각을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훈련을 내 걸로 체득화 시켜 갖고 쌓아서 여러분들 자산을 잃지 마시고 키우는데 전력 투구하시는 전사가 좀 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열심히 제가 서포트 역할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앞으로 저는 기회가 왔다지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변동성을 즐기고 거기에서 응집되는 에너지의 종목을 압축해서 인생의 종목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또 라이브 방송 더 즐겁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또 함께 해주시고요. 선생님께서 그 책에 많은 노하우를 담아두셨다고 했고, 또 시중에 남아있는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또 혹시 책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영감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